네, 모던 한식 3주차 오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수업에는 매운 새우볶음, 효능과 레시피, 그 다음에 두부 김치볶음, 그리고 도라지, 오이 생채 요 세 가지 음식을 할 거고요.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번 시간엔 그 효능 레시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 번씩 학습하면서 실습을 하기 전에 짚어가고 학습하는 단계로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우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는 항암, 항암 능력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성분은 아스타잔틴이라는 그 붉은색의 성분에 의해 이제 항암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우의 머리, 껍질, 꼬리 등과 같은 붉은색이 감도는 부위에 그 아스타잔틴이라는 붉은색 황산화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카로티노이드 그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효과가 그 베타카로틴보다 55배, 그 비타민 C보다 65배, 그리고 비타민 E보다 15배 이상 강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꾸준하게 적정량의 새우를 섭취하게 되면 그 활성산소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항암 작용도 있으니까 그 새우를 적정량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우에는 그 다량의 키토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키토산이 함유되어 있는 올리고당이 그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된 그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들을 억제해줄 뿐만이 아니고, 암세포들을 찾아서 그 암세포들을 파괴하는 공격까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암 효과도 높여주고, 면역력도 물론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준다. 그 성분은 그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우에 함유되어 있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조절해주고 당뇨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 중에 하나지만 그 LDL 콜레스테롤보다 HDL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LDL은 그 나쁜 우리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보다 그 HDL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게 콜레스테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적정량을 드시면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키틴과 타우린 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우를 섭취하시면서 콜레스테롤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효과와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없는 건 아닌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나쁜 게 감소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로회복, 피부 미용에 좋다. 타우린이라는 성분 때문이죠. 그래서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우린이라는 성분은 쓸개즙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어서 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독성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서 숙취 해소나 피로회복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우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강력한 그 항산화 물질들이 그 체내 활성산소를 차단해주고 제거해주어서 피부 세포의 손상을 줄여주고 그 피부 노화의 예방을 해준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성장 발육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절, 눈 건강,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관절과 눈 건강에 좋다. 새우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칼슘 성분이라는 게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우에 함유되어 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앞서 말씀드린 항산화, 항암 작용 등의 여러 가지 눈 건강 개선,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그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주고 두뇌 개선 등의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전부 적지는 못하고 이제 전부 PPT로 적지는 못하겠지만 피로 회복 또는 심혈관 건강 개선, 간 기능 개선, 항암, 혈압, 장 건강, 혈당 조절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아주 많은 그런 식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적정량만 드시면 아주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매운 새우볶음 레시피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운 새우볶음은 중화살 12마리, 그리고 통마늘 2쪽, 통생강 1쪽, 쪽파 10g 정도,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고춧가루 1테이블 이렇게 주재료가 있으면 되고요. 네, 양념장은 설탕 1테이블, 청주 2테이블, 진간장 2테이블, 물엿 1테이블을 준비하셔서 같이 잘 섞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운 새우볶음 만드는 법. 네. 새우는 꼬리 부분만 남겨두고 껍질을 제거하고 등 쪽으로 칼집을 넣어서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다. 새우는 말 그대로 꼬리 부분만 조금만 남겨두시고 그 다리 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까시면 쉽게 껍질을 까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 쪽에서 돌려서 이제 까셔가지고 껍질을 제거한 후에 등 쪽 그 내장이 있는 이렇게 구분 쪽 말하는 거죠. 등 쪽에다 칼집을 넣고 이렇게 좀 펴가지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마늘과 생강은 채를 썰어주시고 쪽파는 송송 썰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한 불에서 달군 팬에 새우를 앞뒤로 센 불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센 불로 하면 이거는 중화를 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두꺼운 그런 새우나 두꺼운 생선 이런 거 하실 때 너무 센 불로 하시면 속까지 안 익을 수 있어요. 겉에만 타고 속은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약한 불로 달군 팬에 새우를 앞뒤로 익혀주시고 잠깐 빼서 준비해 주시고 그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신 다음에 약한 불로 채 썬 마늘하고 생강 그걸 먼저 이제 살짝 볶으시면서 향을 내주시고 고춧가루도 생강하고 마늘이 어느 정도 이제 향이 나고 익었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 고추기름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강을 제대로 익혀주지 않으시면 생강의 쓴맛이나 그런 향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생강은 꼭 제대로 잘 익혀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강과 고춧가루, 고추기름을 만들어낸 곳에 그 양념장을 먼저 넣어서 살짝 한번 끓여주시고 그 새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돼요. 새우를 넣어서 한번 뜨겁게 새우도 다 이제 익혀진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넣으셔가지고 소스가 확 끓어오를 수 있을 정도로만 끓여주시고 건져내 주셔가지고 접시에 담으시고 쪽파랑 깨 같은 거를 같이 이제 위에다 뿌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만들 음식은 두부 김치 볶음. 네, 그래서 주 재료가 이제 김치이기 때문에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이제 한국인들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정말 언제나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한국 전통 식품이죠. 자, 이런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암 효과가 있다. 몰리브덴, 게르마늄, 셀레늄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발암 물질을 흡수하고 축적을 방지하는 그 몰리브덴이라는 그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발암 물질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양념인 그 양념 주재료죠. 마늘의 그 유기성 게르마늄이나 셀레늄 등 그런 성분들이 암 억제와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부재료인 마늘에는 그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약 56배 정도의 항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수입산보단 국내산을 많이 드시는 게 몸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니코틴 제거.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성분이죠. 캡사이신. 니코틴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치에는 각종 야채가 부재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재료 중에는 그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그 폐 표면에 붙어 있는 니코틴을 제거해 준대요.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김치 외에도 뭐 한국 음식들 중에 뭐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그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 고춧가루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그냥 생고춧가루를 이렇게 막 퍼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위에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이런 음식을 통해서 니코틴 제거하는데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혈당 수치 완화에 도움이 된다. 혈당, 혈당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완화시켜주고, 특히 그 김치에는 그 발효식품으로 비타민도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그 몸속의 당 수치, 콜레스테롤의 수치 등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 그 비만, 또 이런 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각종 성인병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 촉진, 팩틴이란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치에 들어있는 그 채소류 중에 즙과 식염 등이 복합작용을 해서 장내를 깨끗하게 하고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김치의 팩틴 성분은 위장의 단백질 분해 요소의 분비를 촉진시켜주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배추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평소 부족한 식이섬유의 보충과 김치를 먹으면 그 영양 성분을 해치지 않고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어서 변비를 또 해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비타민은 사과의 약 5배, 석류 수박의 약 2배 정도의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리와 당분은 낮기 때문에 그 피부뿐만이 아니고 몸매 관리에도 훌륭한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연결해서 밑에서 보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래서 100g당 14kcal 그 GI 지수 그러니까 이게 GI 지수라는 게 그 채소나 이런 식재료마다 들어있는 당의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리 그 채소고 뭐 과일이고 해도 이 지수가 높은 그 채소나 과일은 살이 잘 찔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바로 GI 지수라고 합니다. 이 GI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채소는 당근이 높고요. 과일은 파인애플, 이런 GI 지수가 대표적으로 높은 과일과 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 95% 정도의 배추가 약 95%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100g당 14kcal 함유되어 있어서 매우 그 칼로리가 낮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GI 수치도 23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김치는 식사와 함께 섭취를 하면 다이어트 중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그 배추와 함께 같이 있는 그 영양 성분으로도 적절하게 보충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고추에 들어있는 그 캡사이신 성분은 우리 몸의 그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부종에도 효과가 있고 아토피 피부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뿐만이 아니고 그 마늘, 고춧가루, 무나 뭐 대파, 젓갈 등 여러 가지 부재료의 그 영양 성분들이 섞여서 발효된 음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부김치볶음 레시피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침용 두부 한 몫, 소금 약간 필요하시고요. 후춧가루, 베이컨 4줄, 쪽파, 잘 숙성된 배추김치 약 한 120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치 뭐 양념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김치 볶을 때 이제 넣어야 될 그런 양념이 통깨, 설탕, 참기름 뭐 조금씩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들깨 소스가 이제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들깨 소스는 들깨가루 1테이블, 설탕 1테이블, 식초 1테이블, 올리브유 2테이블에 소금 약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부김치볶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부는 약 1cm 두께로 썰어서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두고 10분간 잠깐 두시고 물기를 조금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은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쪽파는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추김치도 속을 깨끗이 씻어낸 후에 곱게 채 썰어서 김치 양념 아까 그 참기름하고 깨하고 설탕, 김치 양념에 살짝 버무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부 그 물기를 제거 아까 했죠. 아까 하고 잠깐 옆에 둔 그 두부를 그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그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베이컨과 김치를 각각 볶아가지고 식힌 후에 두부 위에 볶은 김치와 베이컨을 올려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들깨 소스를 뿌린 후에 쪽파를 가니쉬로 얹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까나페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그 두부김치 볶음이죠. 따로 이렇게 두부를 쭉 넣고 볶은 김치를 옆에 놓는 게 아니라 구운 두부를 넣고 그 위에다가 김치와 베이컨을 올린 다음에 들깨 소스를 살짝 뿌려주시고 위에 쪽파로 가니쉬로 해서 끝내주시면 되는 그런 요리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도라지의 효능, 도라지 오이 생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도라지 오이 생채의 주 재료가 도라지이기 때문에 도라지 효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학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라지 효능에는 첫 번째 기관지 질환에 좋다. 그래서 이눌린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기관지 질환에 좋다. 그래서 이 이눌린 성분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고 각 그 알레르기나 비염, 기침 같은 기관지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환절기나 여름철 그 냉방기가 가동되는 그 실내, 그렇지 않은 실내처럼 그 온도 차가 극명하게 확 드러날 때는 그 이눌린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한 오래 묵을수록 함유량이 높아지는 트리테르페노이드는 그 사포닌 성분이 트리테로페노이드라는 그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그 내부의 점막을 끈끈하게 해주고 그 체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각종 기관지 질환 그리고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그 식이섬유도 그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철분, 칼슘 등이 다량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래나 기침,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노인에게 아주 좋다고 하고, 음, 목 건강에도 그 목 건강이 안 좋은 환자들한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서 제가 들었는데 가수들이 그 배와 도라지를 달인 그런 즙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도라지와 배를, 그러니까 도라지가 이제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애용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포닌 성분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고 그 인체 내 혈당을 조절해주고 각종 성인병과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 사포닌 성분은 진통 효과와 진정 작용 효과도 같이 겸비하고 있어서 그 위액이 과다 분비하는 거를 억제시켜주고 혈관의 그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은 물론 그 이뇨 작용까지 도와주고 있어서 그 체내에서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해열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동의보감이라는 그 책에는 도라지 효능은 약간 찬 성질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허파, 목, 코, 가슴의 병을 다스리고 해충에 의한 독을 내린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올랐을 때 섭취를 하면 해열 효과를 볼 수 있고 체질상 열이 많은 사람들이 섭취해도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났을 때 도라지를 섭취를 하면 열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감기로 인한 그런 해열 작용은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래 복용하면서 이제 그렇게 열병 같은 병으로 좀 오래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제 꾸준히 드시면 그럴 때 이제 해열 작용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항암효과,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녹차에도 함유되어 있는 이 탄닌이라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체내에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암 확률을 낮춰주고 그 암세포의 확장을 억제하고 소멸에도 뭐 영향을 조금 끼친다고 하니까 그 항암 효과에 아주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의학적으로 아까 그 해열 작용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의학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이 함유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를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체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화될수록 그 느슨해지는데 그 느슨해진 혈관을 다시금 그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작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그 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통 억제. 아까 콜레스테롤 조절에서 나왔던 그 사포닌 성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사포닌 성분에는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 억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주로 관절염이나 무릎, 허리 같은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섭취를 하시면 진통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간 처방에서는 감기, 기침, 냉병, 복통, 부스럼, 설사, 산후병, 부인병에도 좋고 불면증, 인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월경통, 이질, 진해거담, 위상과다, 이뇨,
보혈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딱 보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니까 뭐 어느 채소든 꾸준히 잘 드시면 몸에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라지 오이 생채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깐도라지 약 200g, 그다음에 오이 1개, 오징어 1마리, 소금 약간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만들 양념장으로는 고운 고춧가루 1테이블, 굵은 고춧가루 1테이블, 설탕 3테이블, 진간장 1테이블, 식초 2테이블, 레몬즙 1테이블, 다진 마늘 1테이블, 물엿 2테이블, 고추장 3테이블, 참기름 통깨 1테이블, 1테이블의 양념이 필요하고요. 그 양념을 다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라지 오이 생채 만드는 법. 네, 만드는 법. 도라지는 그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넣고 잘 주물러서 섞어주시고 나서 잠시 소금에 절여 주셔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에 절이시면서 쓴맛이 조금 이제 빠질 수 있도록 소금에 절여서 준비해 두시면 되고요. 오이는 삼각썰기를 해서 씨를 제거한 후에 어슷하게 썰어서 소금물에 넣고 5분 정도 절이면 됩니다. 뭐 삼각썰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4등분을 썰어서 씨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생채류를 만들 때 씨가 있으면 씨는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묻혀놓으면 나중에 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씨는 제거해 주시고 어슷썰기를 해서 소금물에 넣어서 한 5분 정도 절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기름과 통깨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을 잘 섞어서 양념장을 아까 말씀드린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절여둔 도라지와 오이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라지와 오이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그렇게 음식을 만들었을 때 만든 후에 마지막에 물이 수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담고 나서도 먹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손으로 너무 꽉 눌러 오이 같은 경우에 너무 꽉 눌러서 짜면 안에 오이의 그런 형태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너무 꽉 눌러서 짜지 마시고 뭘로 이렇게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러 두시거나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징어는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먹기 좋게 썰은 후에 데쳐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질된 도라지와 오이, 오징어를 한 볼에 담고 아까 만든 양념장을 넣고 잘 버무리신 다음에 참기름과 통깨를 뿌려서 한 번 더 살살 버무리하고 이제 접시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뭐 쪽파랑 참깨를 조금 더 뿌리셔서 가니쉬를 해주시면 음식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